권 원장, 권엄마, 권장TV.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와 사고력을 분리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교과와 사고력은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력을 칭하는 교재는 많지만 교과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책자는 시중에서 찾을 수가 없죠. 일례로 좌표 평면에 대해서 배울 때 상대방에게 위치를 설명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에 있어요. 근데 교과를 가르친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좌표 혹은 X, Y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좌표 평면이 바둑판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의 발문으로 아이들은 수 배열판이나 단위 정사각형 등등 좌표 평면 닮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배열판을 떠올린다면 판은 칸 위주이고 좌표 평면은 점 위주구나 하는 수준까지도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재원 시험의 속칭 창의 문항의 유창성 및 독창성 부분을 기를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요. 사고력 수학은 마치 마인드맵과 같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아래 한없이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연장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죠. 학교에서 오랫동안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중심 그리고 연산 위주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과 수학은 쉬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사고력 수학은 어려운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에요. 최근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등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수학 교육이 혁신하게 되면서 교과 내용과 교수법, 평가 내용 등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학습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프로그램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즉, 어려운 심화 문제를 다루면서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고 깨닫는 그런 활동이 생략된 채 문제 유형만, 해결 방법만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사고력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사고력 수업을 잘 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고력 문제가 아니듯이 사고력 수학은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문제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따라서 유형을 풀리는 흔한 교과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와 사고력 수학을 같이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개념들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위 교과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고력 수학에서는 교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이해를 도와주고 게임 활동 등을 통해서 더하기를 익히게 됩니다. 물론 무늬만 사고력인 것도 있어요. 그냥 사고력 교재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제대로 배우려면 사고력 수업은 활동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활동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 과정으로 필요합니다. 덧셈을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수적 감각을 기르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수적 감각을 잘 잡아 놓으면 수 배열, 그리고 무게추, 개수세기 등등에 큰 도움이 되죠. 사고력은 이처럼 여러 가지 개념을 하나로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고차원적인 개념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배울 때 2차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에 배우게 되는 다항함수까지 원리가 같다는 것을 만약 스스로 깨달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른 학습 방향과 설정, 선생님의 역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교과 수학 또는 연산만 오래 한 친구들을 살펴보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포기해요. 힘들다고 하고 이 문제 넘어갈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고력 수학에 노출된 아이들은 정답 유무를 떠나서 읽고 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 수학에다가 사고력 수학을 배우면서 두뇌를 확장시키고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결과로 이끌어내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교과, 사고력
다른 과목을 배우듯이 따로따로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매칭이 되지 않아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사고력 수학과 교과 공부를 따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접목시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과 수학이나 사고력 수학이나 같은 수학 학문이죠. 다만 교과 과정에다 다 넣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을 사고력 수학에서 배우고 탐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다양한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배울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잘 융합해야 하나의 수학 실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해도 아이 스스로가 배운 개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사고력에서 배운 과정들을 교과에 적용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 레벨이 많이 차이 나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교과 수학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창의 사고력 수학이 덧붙여주면서 힘을 주고 두 과정의 수준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아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선생님께 두 과정을 배우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교과 진도에 맞춰서 사고력 수준을 측정하고 사고력에서 배운 내용을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융합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수학 경시대회 문제인데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부분 안에는 사고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의 교과 수준과 사고력 수준을 잘 체크해보고 두 과정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너무 뒤떨어지거나 너무 앞서 있다면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학년 때 사고력에 집중했다가 고학년이 되면 또 선행 위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요. 사고력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실력을 좌우하는 킬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교과 학원도 살펴보면 푸는 과정은 모두 사고력입니다. 주 영역이 다를 뿐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고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최근의 수학은 과거의 수학과는 조금 더 달라지고 있고 더 변화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를 떠나서 알아내보려고 도전하는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다림이 미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논리적 사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과 수학을 바탕으로 더 확장된 사고방식과 수학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사고력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보다 깊고 완벽한 수학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도 교과 수학도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